안녕하세요 여러분, 덕질하는 여자입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여파를 톡톡히 맛보고 있는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 엔드게임의 관객 수뿐만 아니라 곳곳에 심어둔 포인트들까지 재미들렸는지 파프롬 홈에서도 덕후들만 알 수 있는 포인트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엔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의 스포일러가 가득하니 민감하신 분들은 피해주세요. 첫 번째, 예고편 속 아이언 스파이디 수트를 입고 악당을 물리치는 스파이더맨. 하지만 이상하게도 본편을 본 사람들의 기억 속엔 이 장면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없어졌으니까요. 아마 토니 스타크의 죽음을 누구보다 슬퍼해야 하는 피터가 여행 간다며 마냥 기뻐하는 모습이 앞으로 이끌어 나갈 감정선과 맞지 않아 편집했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지구에 어떤 일들이 닥쳐올지 모르고 그 침입자들을 자신이 막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던 토니 스타크. 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든든한 히어로가 사라진 상황에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피터에게로 전해집니다. 인터뷰에서 어벤져스와 지구의 미래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어쩔 줄 몰라하는 피터는 마치 아이언맨 3 속 토니 스타크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세 번째, 스파이더맨 홈커밍 때부터 피터를 그렇게 놀려대던 플래시. 그는 인스타그램 이름이 스파이더 넘버원 팬일 정도로 스파이더맨의 엄청난 팬인데요. 원작에서는 에이전트 베놈으로 활동하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멤버이기도 했던 플래시 톰슨. 쿠키 영상에서 피터 파커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소니의 베놈 영화에서 에디 브룩을 잇는 다음 베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해볼 수 있겠지만 현재 플래시의 작중 위치를 살펴보면 그럴 가능성은 꽤 낮아 보이네요. 참고로 이 플래시 배우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제로 역을 맡은 배우입니다. 네 번째, 피터 파커의 담임 선생님 미스터 해링턴 역을 맡은 마틴 스타는 과거 인크레더블 헐크 속 브루스 배너에게 피자를 얻어먹고 컴퓨터를 사용하게 해준 그 청년입니다. 다섯 번째, 코믹스를 얼추 아시는 분들이라면 예측하셨을 미스테리오의 정체. 팬들에게는 그가 진짜 악당인가 아닌가 라는 의문보단 미스테리오의 정체는 어떻게 들통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더 컸습니다. 원작에서는 벌처와 일렉트로, 닥터 옥토퍼스가 소속된 시니스터6라는 빌런 집단의 구성 중 일원으로 영화에서의 비주얼과 비슷하게 어항을 뒤집어 쓴 코스튬이 인상적입니다. 재밌게도 원작 속 미스테리오의 직업은 영화 CG 제작자였고 환영가스를 이용해 환영수를 쓰는 빌런으로 유명합니다. 원작의 설정을 무난하게 바꾸어 영화에 잘 가져온 것 같네요. 여섯 번째, 줄임말로 이름을 붙이는 걸 좋아했던 토니 스타크. 피터에게 넘긴 인공지능의 이름도 이디스로 Even Dead, I'm the Hero 라는 뜻이고 자비스도 Just a Rather Very Intelligent 시스템의 준말이었죠. 11호에 처음으로 등장한 트라우마 치료 기술 바프도 Binary Augmented Lateral Framing의 준말입니다. 이런 토니 스타크의 설정은 코믹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코믹스에서도 호머나 플라토, 버질 등 여러 준말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앞서 말했던 미스테리오의 정체가 진작에 들통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멀티버스의 언급과 동시에 지구에 붙은 넘버링 때문인데요. 물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코믹스 속 지구 616의 설정을 많이 따라가는 건 있지만 엄연히 지구 199,999로 명명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이렇게 분류되어 있다면 다른 영화들도 그런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맞습니다. 영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세계관은 지구 122,703, 영화 고스트라이더의 세계관은 지구 121,347, 영화 판타스틱 4의 세계관은 지구 121,698 이런 식으로 모두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덟 번째, 닉 퓨리가 말한 왕관을 쓴 머리는 편히 쉴 수 없다는 말은 셰익스피어의 헨리 4세에 등장하는 말로 스파이더맨의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아홉 번째, 미스테리오가 피터를 환영에 가두고 신문하는 중 아이언맨이 섬뜩한 모습으로 무덤을 파고 나오는 장면은 마블 코믹스 중 하나인 마블 좀비즈를 연상케 하는 장면입니다. 히어로와 빌런,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익숙한 좀비처럼 이성과 육체적 기능 모두 잃는 것이 아니라 슈퍼파워나 지능 모두 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슈입니다. 열 번째, 피터가 익숙하다는 듯이 새로운 수트를 만들며 나오는 음악은 어벤져스 OST의 어레인지.
피터가 홀로그램으로 수트를 만들어보고 착용하는 장면은 아이언맨 1에서 토니가 마크 2를 만들 때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 직후 해피가 틀어주는 음악은 아이언맨 1에 사용된 AC/DC의 백인블랙. 참고로 AC/DC의 음악은 아이언맨 2의 오프닝 직후 낙하씬에서 슈트 스릴이라는 음악도 사용된 바 있습니다. 이때 피터는 토르 라그나로크의 OST 이미그란트 송을 부른 레드 제플린과 착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는지 극장안이 조용하더라고요. 그 덕에 네이버에 레드 제플린을 검색하면 부른 적도 없는 레드 제플린 백인블랙이 연관 검색어로 뜨게 됩니다. 11번째, 토니 스타크가 남긴 최첨단 드론 속 기능 중 하나인 압축 음파 발사 장치는 인크레더블 헐크 속 소닉 캐논을 축소화시킨 기술입니다. 물론 소닉 캐논 역시 스타크 산업에서 만든 무기입니다. 이는 11화에서 워머신이 사용한 전적도 있습니다. 12번째, 스파이더맨이 런던에서 싸울 때 타워 브릿지의 간판을 방패 삼고 부서진 드론을 무기 삼아 싸우는 장면은 어벤져스 엔드게임 속 캡틴이 한 손엔 방패, 한 손엔 멸리를 들고 휘두르며 타노스를 공격하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13번째, 전작에서의 팬들의 아쉬움을 샀던 시원한 활강신의 부재를 이번 작품에서 채워주며 센스 있는 오마주를 넣었는데요. 바로 뉴욕 시내를 거미줄 타며 셀카를 찍는 스파이더맨. 그 셀카의 구도는 스파이더맨 게임 마블스 스파이더맨의 셀카 구도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14번째, 이어지는 장면으로 스파이더맨이 거미줄을 타고 나는 이곳의 정체는 어벤져스 1에서 스타오리들과 싸웠던 바로 그곳입니다. 15번째, 스파이더맨 홈커밍 프로모션 중 면허시험을 보는 스파이더맨. 이 광고 속 면허시험 감독관은 이번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 속 과학선생님입니다. 16번째, 쿠키 영상 속 데일리 뷰글의 제이 조나 제임슨의 배우는 위플래시, 주토피아 등에서 열연한 J.K. 시몬스입니다. 이분은 토비 맥과이어 주연의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역시 제이 조나 제임슨 역을 맡았었는데요. 소니 영화에서 배역 배우까지 그대로 옮겨와 마블 영화에 출연한 첫 사례입니다. 이는 소니와 마블이 대화만 잘 된다면 스파이더맨 세계관의 다른 배역들도 충분히 MCU 세계관에 끌어들일 수 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어쩌면 3대의 스파이더맨이 한자리에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17번째,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은 스탠리가 카메오로 나오지 않은 첫 영화입니다. 18번째, 두 번째 쿠키 영상을 통해 스크럴이 잠시 닉 퓨리로 변장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속 사선으로 잘린 토스트를 먹는 닉 퓨리의 모습을 보고 스크럴이 아니냐 라고 의문을 제시한 네티즌들의 승리였던 것일까요?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캡틴 마블에서 처음 등장한 스크럴족이 일회성은 아니었다는 점, 이후에 등장할 스토리라인에 작던 크던 영향을 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19번째, 어벤져스 엔드게임 개봉 직후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의 러닝타임이 몇 분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아이언맨 1부터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까지의 러닝타임을 모두 합치면 3000분이 나온다는 팬 이론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의 러닝타임은 129분이 맞았고 정확히 3000분이 나온 셈이지만 루스 형제는 이는 우연의 일치라며 자신들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 덕후들만 알 수 있는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의 19가지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놓친 부분이나 여러분들이 추가로 발견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덕질하는 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hat just happened?